오늘은 제가 최근에 반도체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까지는 반도체 ETF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업명은 넥스트인이라는 기업입니다. 넥스트인 관련돼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조금씩 매수할 계획이기도 하고, 일단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제가 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넥스트인의 최근 주가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해서는 30% 마이너스인 상태이고요. 장기적인 주가 패턴을 봤을 때는 거의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사실 넥스트인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초 그쯤에 상장을 해가지고 아직 3년치 안 된 기업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반도체 산업 자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계속해서 적자가 나타나고. 그런데 넥스트인은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넥스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은 조금 혹할 만한 데이터를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넥스트인의 마진을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44.57%, 그리고 전년도는 50%대 정도 육박하는 굉장히 고마진 장사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ROE를 보더라도 굉장히 높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역상장을 하긴 하지만 요 정도면 굉장히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나타난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마진율을 보더라도 또 이 정도 기술력이면 확실히 투자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는 전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한 더블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마진도 많이 남겨먹고 영업이익 성장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PER, PBR을 보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PER이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한 17배, 그리고 PBR은 4.88배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좀 아쉬워요. 배당금이 500원으로 고정되다시피 움직이다 보니까 배당금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배당금을 줄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따 뒤에 글로벌 피어 그룹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그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도 영업이익률이랑 PER, PBR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꿀릴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요. 지금 곳간에 가지고 있는 돈도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2300% 유보율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넥스트인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전공정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공정 검사 장비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웨이퍼 위에 패턴 결함이 있으면 그거를 찾아내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간단히 반도체 전공정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검사 장비에는 브라이트 필드 툴도 있고 다크 필드 툴도 있다고 해요.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브라이트 필드가 다크 필드 대비해서는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해상도도 조금 더 좋고, 그치만 좀 검사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검사 가격 같은 경우는 브라이트 필드 툴이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넥스트인 같은 경우는 다크 필드 툴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고요. 밑에 주요 플레이어를 보면 브라이트 필드 같은 경우는 KLA, 그리고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 기업이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다크필드 같은 경우는 KLA, 그리고 넥스틴이 여기 들어가 있죠. 지금 점유율 95%는 KLA이고 넥스틴이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독점이다시피 KLA가 이 시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피어 그룹이랑 얘기하기는 좀 못하긴 한데, 이 시장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KLA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난 1년간 거의 주가 추이는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올해 8월 때부터 해서 주가가 같이 떨어졌거든요. 요때는 고금리 때문에 주가가 같이 떨어진 거죠. 근데 사실 넥스틴이 훨씬 더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KLA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같이 떨어지긴 했지만 조금 더 이렇게 방어를 했다가 같이 최근에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 갭을 어느 정도 넥스틴이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KLA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반도체 이슈 관련돼서 요즘에 안보 때문에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가 되어 있잖아요. 엔비디아 H100, A100을 이제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이제 중국 쪽으로 우회해서 수출을 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KLA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이 빈틈을 넥스틴이 어느 정도 좀 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라고 잡고 좀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기회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초반에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할 때 중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나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 예전에 화장품도 마찬가지였죠.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당시 2010년도 초반에 이때 중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굉장히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났었는데 최근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중국의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 뭐 실적이 굉장히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리고 뭐 유럽의 명품 주식들 LVMH 그리고 뭐 에르메스, 미국의 나이키 이런 기업들을 보더라도 중국 쪽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모습이 장기적으로는 보였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성장할 때는 확실히 중국 도움이 크긴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철강 기업도 마찬가지였고 화학 기업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넥스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초반에 성장할 때는 지금 미국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빈틈을 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건 아니고 이 빈틈을 좀 노리고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크필드 검사 장비 쪽으로 95%는 KLA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KLA는 지금 중국 쪽으로 수출하기가 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넥스틴이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에 화웨이 메이트 60을 보더라도 SMIC 그쪽 파운드리 회사가 뭐 기술력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반도체 굴기를 계속해서 이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수입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넥스틴 쪽으로 조금 손을 건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넥스틴이 주요 계약 체결 이슈를 한번 보면 최근에 150억 중국의 SMSC라는 기업이랑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양지 메모리 테크놀로지 이 기업이랑도 거의 한 65억 웨이퍼 검사 장비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뭐 거의 다 중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SMIC 최근에 화웨이 메이트 60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기술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뭐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이었죠. 이 기업 관련돼서도 거의 한 110억 정도 계약을 체결했고 뭐 중국 기업이에요. JHICC 이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랑도 거의 한 66억 그리고 보면 PXW 세미컨덕터 이 기업도 중국 기업이죠. 65억입니다. 또 창신 지단 이 기업이랑도 거의 한 73억 그리고 쭉쭉 보여드릴게요. 삼성 SDI 요거는 우리나라 기업이죠. 우리나라 기업이랑도 확실히 합니다. SK하이닉스도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 여기도 있고 매그나칩 반도체 요거도 우리나라 쪽이죠. 요거도 있고 삼성전자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킵파운드리 여기도 하고 있고요. 보면 다들 이지스 장비라고 해서 이것도 반도체 검사 장비거든요. 이쪽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자율 공시 같은 것도 굳이 이렇게 공시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주주들이랑도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투자 포인트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형자산 양수 결정도 했었죠. 160억 정도를 투자해서 경기도 용인시 그쪽에 토지 및 건물을 양수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제조시설 증설을 위해서 이렇게 용지 계약을 한 거죠. 생산 라인 증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반도체가 잘 팔릴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양수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도 조금 투자 포인트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스틴 같은 경우는 2,6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중국 우시 반도체 장비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기업들이랑 계속해서 이렇게 협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YMTC, SMIC 그러니까 중국 고객사 수요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중국이 뭐 손을 건넬 수 있는 곳이 딱히 없습니다. 뭐 미국 쪽으로 하기도 그렇고요. 일본은 진짜 중국이랑 일본 갈등이 너무 심하죠. 그리고 뭐 유럽의 ASML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도 하고 걔네들 수출 잘못하면 미국이 옆에서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은 또 조금 사업 영역이 다르죠. 그쪽은 노광장비 뭐 EUV 그쪽이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는 확실히 넥스틴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앞서 보신 것처럼 50%대 정도가 나오죠. 이건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JV,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뭐 설립이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국 쪽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하면 최대 50%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 50%만큼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있어서 진짜 진심이다. 넥스틴은 옆에서 콩고물 조금만이라도 떨어지는 거를 조금 받아 먹을 수 있으면 앞으로 영업이익이 그렇게 막 확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넥스틴이 사실 영업이익이 그렇게까지 높은 기업이 아니고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만 진짜 수혜를 받는다 그러더라도 주가 상승률이 확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넥스틴이 KLA 대비해서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근데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지금도 사실 KLA 대비해서 가격은 싸요. 이게 어찌 보면 가성비를 따졌을 때 중국 기업이 KLA 대비해서 확실히 뭐 넥스틴을 생각을 해볼 수 있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도 KLA 장비를 쓰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넥스틴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반도체 장비도 또 여러 개 있긴 한데 이게 2024년도부터 공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쪽으로 또 새롭게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그 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게 SMIC거든요. 최근에 하웨이 메이트 60 관련돼서 그쪽에 파운드리 업체, 중국의 SMIC 기업이죠. 이 기업의 주가도 보면 나쁘지가 않아요. 이건 밑에 있는 SOXX,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ETF죠. 최근 5년간 SOXX랑 중국의 SMIC 주가를 보면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견제 때문에 SMIC가 진짜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주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넥스틴의 연간 영업이익 추이 같은 경우는 올해는 반도체 시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역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지만 2010년도부터 해서 쭉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도체가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찌 보면 반도체 주식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후공정 쪽은 아직까지는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후공정은 뭐 PCB 업체들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오사트 기업도 마찬가지죠. 근데 전공정은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넥스틴 같은 경우도 앞서 보신 것처럼 주가가 전고점 대비해서 30%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점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내년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SMIC, 이거 앞에 보신 거, 이 기업의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이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순이익률도 거의 최근 좀 떨어져서 25%거든요. 작년도는 거의 한 30%, 40% 정도가 나와요. 작년도가 아니고 재작년도죠. 결국에 넥스틴이 잘 되기 위해서는 중국 반도체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중국 반도체 기업이 생각보다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영업이익률도 뭐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는 뭐 당연히 올해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인 거고, 요거는 사실 뭐 전반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KLA, 이 기업의 실적을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고점 찍고 좀 최근에 떨어지고 있죠. 그래도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년에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최근에 뭐 D램이랑 랜드,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재고 조정이 확실히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틴의 재무제표 간단하게 보면 진짜 실적 미쳤습니다. 영업이익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진짜 미쳤어요. 영업이익률 40%, 50% 정도 나오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ROE 진짜 미쳤어요. 부채 비율 없습니다. 당좌 비율 괜찮죠. 유보율, 현금 굉장히 많습니다. 돈 많아요, 지금 넥스틴이. 그리고 PER 그렇게까지 높은 게 아니에요. PBR 높지 않습니다. 배당이 좀 아쉽습니다. 배당이 500원 고정 배당이기 때문에 요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성장해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뭐 자체적으로 공장을 앞서 보신 것처럼 용인 쪽에 뭐 토지를 사고 라인을 증설한다, 이런 게 오히려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넥스틴이 KLA 대비해서도 그렇게까지 꿀리지가 않아요. 사실 KLA의 지금 PER이 24배입니다. 근데 넥스틴이 PER이 17배죠. 넥스틴이 더 저렴합니다. PBR 같은 경우는 넥스틴이 4.88배인데 KLA 같은 경우는 PBR이 24배나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KLA가 38%인데 넥스틴이 올해 좀 줄어들어서 45%거든요. 전년도는 거의 50%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진짜 넥스틴이 괜찮은 것 같다. 중국 쪽이 미국, 중국 갈등 때문에 조금만 수혜를 보더라도 넥스틴이 좀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요거를 기대하고 투자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좀 좋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넥스틴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 쪽에 2,600억 투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아직 넥스틴이
그렇게까지 뭐 돈을 막 엄청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발행 주식 총수가 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2021년도 말쯤에 960만 주가 있었던 게 990만 주, 그리고 올해 상반기 말쯤에는 1000만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보면 증자 감자 현황인데 2010년도쯤에 전환권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전환 상환 우선주였죠. CB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신주 인수권 행사, 그러니까 BW도 행사했다는 거죠. 유상증자도 있었고요. 무상증자가 있었다는 거는 그래도 뭐 회사 차원에서 주주들을 생각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주식 매수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2차전지 기업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기업도 마찬가지죠. 주식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좀 약화될 수 있다. 요거는 그래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기업이 성장을 꾸준히 한다. 그러면 주식수가 조금 늘어나도 성장하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괜찮긴 하거든요.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을 보면 28만 주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거의 한 6만 2천 원대이니까 요걸 또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200억? 200억 정도가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사실 뭐 시가총액을 생각을 해보면 한 1% 정도 비중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긴 한데 그래도 주주들을 확실히 생각을 해줘요. 앞서 보신 것처럼 공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도 하고 있습니다. 50억. 사실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022년도 이때는 반도체 시황이 진짜 최악이었죠. 뭐 그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글로벌 파운드리 다들 감산한다 그러면서 뭐 적자, 긴축 경영한다 이러고 있는데 이때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넥스틴을 투자할 때는 일단 이 아이디어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고 성장이 확실히 좀 잘 되고 있고 부채 비율 별로 없고 PER, PBR 괜찮다. 그리고 글로벌 피어 그룹인 KLA 대비해서도 그렇게까지 뭐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는 아니다. 오히려 훨씬 더 싸죠. 그리고 지금 KLA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옆으로 잘 가고 있는데 넥스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데 이 갭을 어느 정도 좀 축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미중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넥스틴이 어느 정도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요거는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중국 쪽이 성장을 하면 넥스틴이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언제든 다시 미중 갈등 때문에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